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처드 칼슨의 행복의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리처드 칼슨 지음, 이창식 옮김, 창의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원칙들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누구나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행복의 원칙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하려면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행복을 책임지려는 사람을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인생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누군가가 변해야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적극적인 사람은 환경을 이용한다. 당신에게 닥친 어려움은 당신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를 시험하는 기회일 뿐이다. 만약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잘 이용해 보다 자립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인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소극적인 사람은 자신의 불행과 한계를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무릎이 아파 운동할 수 없어요. 아내가 싫어해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기 힘들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부모님이 너무 엄격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로 수많은 핑계를 댄다. 하지만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일이든 조정할 수 있으며 그동안 내가 내린 결정들은 오늘의 나를 만든 원동력이다.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 마치 뭐뭇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것이 지나친 사람을 나는 마치 뭐뭇인 것처럼 행동하는 덫에 걸린 모델로 설명한다. 인간은 생각하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건과 느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복잡한 문제에 골몰해 있을 때 그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내부 지향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만심이나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내면의 넘치는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친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자기애와 자기 존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흔들린다. 또한 자신의 욕망이나 소원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다. 인생에서 선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내부 지향적인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최상의 결정은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할 때 나온다. 안정감을 느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진다. 또 마음이 평온하고 느긋할 때는 인생을 여유롭게 받아들인다. 기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라고 하는데요. 기분이 울적해서 좋을 건 없지만 기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기분에 따라 내리는 당신의 결정이다.
우울한 상태에서도 그것을 과장하지 않는다면 현재 느끼는 방식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우울한 상태에서 삶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면 스스로의 느낌에 대해 적절히 행동할 수 있다. 기분이 다시 좋아지고 지혜가 되살아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느낌을 믿고 부정적인 느낌에 따라 행동하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취한 행동이나 결정이 비생산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그래도 결정을 내릴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면 우울할 때는 가급적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 우울한 기분의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삶을 한결 느긋하게 만든다. 우울한 기분일 때는 배우자를 향해 화를 내거나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미래를 비관적으로 내다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느낌들이 우울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임을 안다면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보를 토대로 자신을 덜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기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인생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겠지. 우울할 때는 항상 그랬으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큼 나쁘진 않다는 걸 알아.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생각은 능력이고 인간의 의식 기능이다.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해석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은 진짜 생각이지만 그냥 생각일 뿐이다. 이것을 알면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생각들을 무시하거나 지워버릴 수 있다. 그러고 나면 긍정적인 느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생각을 현실로 믿고 부정적인 생각에 관심을 집중하면 긍정적인 느낌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생각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머릿속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면 그것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느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머릿속의 부정적인 생각을 따르지 않고 논리적이고 편안하게 생각할 때 긍정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여긴다면 부정적인 영향은 줄어들 것이다. 사건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생각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낙관주의는 삶을 즐겁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낙관적이 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느낌의 방향이 관심사와 매우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림으로써 올바른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낙관론자들은 비관론자들보다 행복하다. 둘째, 낙관론자가 되면 생각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 부정적인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주변의 일에 관심을 쏟기 때문에 더욱 현재에 지향적이 된다. 그리하여 당신은 더욱 능률적이고 활기찬 사람이 될 수 있다. 낙관론자의 삶은 어떤 상황이든 최상의 것으로 만든다. 낙관론자가 되면 삶의 질이 향상된다. 셋째, 긍정적인 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덜 방어적인 인간이 된다. 낙관론자들은 삶을 자신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삶의 아름다움을 보고 손에 잡히는 가능성을 본다. 그러나 비관론자들에겐 삶이 오직 자신들에 관한 것일 뿐이다.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믿음을 마치 절대적 현실인 것처럼 임의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강한 느낌을 지닌 어떤 것에 대해 마음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하루에도 수없이 경험한다. 누군가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상대는 자신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며 당신에 대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가 표현하는 의견과 결론은 과거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고 그런 점에서는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설사 당신 말이 사실이라 해도 내 인생과는 나무랄 데 없고 바꿀 생각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사고 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임의성을 이해하는 일이다. 당신의 사고 체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신만의 독특한 환경과 생각의 형태를 통해 발전되어 온 것이라는 뜻이다. 더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 사고 체계의 내용을 애지중지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를 사는 법. 현재를 사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그것이 분별 있게 산다는 뜻임을 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민감하지만 그 때문에 바짝 긴장하지 않는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화제에 대해 열광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는 늘 염두에 둔다.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분별이 있고 만족스러운 마음 상태가 가장 유쾌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정직하다는 것을 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혼란스럽지 않다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현재를 사는 방법을 터득하면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된다. 자기 삶에 만족해야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나 행복을 찾느라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적인 것은 자신의 사랑과 만족감과 기쁨을 전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일에 계속 불만을 갖고 고민하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이나 인정을 베풀 수가 없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현재를 사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인생에서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즉 만족감을 얻는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멋진 일 중 하나는 평범한 일상이 새로운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는 점이다. 산책, 일몰 구경, 정원 가꾸기, 독서 등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삶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현재로 주의를 돌릴 때 당신은 삶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삶에 관여하게 된다. 그리고 평범한 삶이 특별하게 바뀐다. 미래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효율성을 잃지 않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삶은 계속 이어지는 일련의 순간들이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미래가 닥쳐오면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운 당신은 오늘을 즐기는 만큼 미래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하려면 우리에게 내린 축복에 감사하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노력해도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없다면 치료의 가치나 노력에 대한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마움을 먼저 느껴야 개인적인 만족감도 삶을 즐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모든 스트레스와 불행과 좌절감에 대한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할 때 가장 만족스럽다. 불만이 많으면 언제나 잘못된 것, 놓친 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다.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며 삶을 즐기는 반면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삶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가짐이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에 관련이 있다기보다 인생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당신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삶에 대한 사고방식, 즉 습관이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삶의 한두 분야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는 함정에 자주 빠지곤 한다. 자기 삶에 감사하기보다 만약 뭐뭐 하다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상상 대신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당신은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삶이 만족스러워진다고 합니다. 이 책 리처드 칼슨의 행복의 원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